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 도정을 이끈 지 3년이 됐죠. 앞으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개최하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는데요. 앞으로 하계올림픽 유치는 어떤 성적표를 낼지 주목됩니다. 먼저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해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4만 3천여 명이 참가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폭염과 태풍에 준비 부족, 조기 퇴영 등으로 국제적 망신을 샀고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이례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난해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등 3천여 명이 모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전북도는 국내외 기업 110여 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2만여 회, 상담 금액 6억 3천만 달러, 수출 계획 체결액 5,800만 달러, 역대급 성과, 재외동포청이 내린 결론입니다. 올해 초 전북은 서울을 제치고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의 분산 개최와 친환경 올림픽 등을 내세우며 국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전북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북 도민들의 올림픽을 향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국제 행사가 지역 경제 회복 등 실질적인 전북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은 과제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 치르는 행사가 어떻게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꼭 느끼게 해주고 싶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아울러 21년 전 무주 동계올림픽 좌절의 아픔과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만회하여 전북의 위상을 제고할지도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궁입니다. 민선 8기 김관영호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국내외 기업 유치에 상당한 성과를 낸 걸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민생경제 침체와 지방소멸, 인구 감소, 또 지역 통합 문제 등에는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조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고도의 자치권 확보 등으로 고유의 독자적 권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별도의 특자도를 통해서 제주도와 함께 5+3으로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정했다. 앞서 두 해 전 전북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새만금의 토지 이용과 조세 감면, 아리백 선도 등 국내외 기업 유치에 물꼬가 트인 겁니다. 메이드 인 전북의 상표가 붙은 2차 전지 핵심 소재가 공항과 항만, 철도와 도로 등 여러 물류 기반을 통해서 국내와 해외로 공급될 것입니다. 이후 전북도는 4대 기업 계열사 유치를 비롯해 모두 1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은 임기 1년 동안 2차 전지와 바이오, 광위산업 등 새 성장 동력을 갖추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생 경기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등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주로 집중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육성을 한다면 분명히 저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 투표를 앞두고 아직 완주군민들의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난제입니다. 완주군청을 다시 찾아가거나 그런 건 전혀 무의미한 일이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아니면 소그룹으로.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 재출마를 묻는 물음에는 업무의 연속성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대선 이후 완주 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최근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 군민관의 대화가 또 한 차례 무산된 가운데 통합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지금까지 4번째 진행되고 있는 완주 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두 시군은 물론 전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니다. 전북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은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북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넷째 주 전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8% 올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주시 덕진구가 0.21%, 전주시 완산구가 0.11% 오르며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전북의 아파트 값은 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조정구역으로 진행되는 등 전주 지역은 목 좋은 곳에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도 있지만 지난 정부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작용을 해서 전셋값도 한 주 전보다 0.01% 올랐는데 전주와 정읍, 남원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늘긴 했지만 전체 미분양 주택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건데 전북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관심입니다. 즉각 반응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시장과 달리 전북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호가가 몇 억씩 오른 그런 지역들이 좀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6억 이상 받고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그런 수요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지방의 주택 거래와 집값 흐름을 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전북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또 연소득의 최대 2배까지 빌려줬던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가 시행됐지만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해 기존 2단계 수준인 금리 0.75%가 적용됩니다. 산지 쌀값이 20개월 만에 80kg 기준 2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승세가 가파르다며 공공비축미 방출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이제야 겨우 정상을 되찾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한 농협 창고.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나락이 한가득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30%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나락 재고가 눈에 띄게 줄면서 산지 쌀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현재 80kg 한 포대에 20만 3,700여 원으로 지난 가을 17만 7천 원까지 떨어졌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0만 원 선도 돌파했습니다. 시리에 빠졌던 농협과 농가들은 모처럼 숨통이 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쌀값이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올라오면서 RBC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쌀값이 상승 곡선을 그리자 일각에선 공공비축미 방출을 주장합니다. 농식품부 고시에 삼순기, 즉 열흘 간격으로 3번 쌀값이 1% 이상 오르면 공공비축미 방출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지난해 농가당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농촌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한 쌀값 21만 원까지 언급하며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생산비만 오르고 쌀값은 뚝 떨어졌다고 성토합니다. 박근혜도 쌀 매입할 때 2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현재 쌀값 20만 원 정도는 약 20년 대 쌀값하고 비슷합니다.
알다시피 20년 전 농업 생산비는 지금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은 쌀값. 공공비축미 방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승씨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북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어제 기준 전북 지역 온열 질환자는 41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최근 나흘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한낮에 가급적 바깥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전주시 조촌동 국도 1호선 용정분기점 인근에서 고소작업차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한 개 차로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피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붙여진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남성은 지난해 11월 전주지검 구치관 대기실에서 자신이 호송한 여성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 측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전북경찰청은 재판이 시작되고 남성을 파면했습니다. 이탈리아 국적의 공격수 전북현대의 안드레아 콤파뉴 선수가 K리그1 21라운드 MVP에 선정됐습니다. 콤파뉴 선수는 지난달 27일 김천 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후반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